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행사 도중 청중이 기절하자 음악을 틀고 수십여 분 동안 춤을 선보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메넨데즈 형제가 최근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시 형제가 학대받은 증거가 있다면서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약을 이용해 연쇄 성폭행을 저질러 20여 년째 복역 중인 맥스 패터의 증손자 앤드류 루스터가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지오 등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 4곳에서 빈대가 발견돼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산불 예방을 위해 강제 단전도 예고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이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면서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오늘은 시작해야 한다는 말로 현재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나와 한국에 미군이 4만 2천 명 있다는 말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에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더는 이용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재집권하면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한국은 현금 인출기라면서 현재 한미가 합의한 액수보다 9배 많은 분담금을 한국이 내도록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트럼프 전 대통령의 끊임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조현동 주미대사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선 승리 시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감하에 양측이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행정협정이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번복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차기 협상을 대선 전에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트럼프의 선거용 메시지에 동맹인 한국이 단골로 등장하는 겁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 가까운 폭스뉴스와 오늘 첫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1989년도 베버리힐즈 대저택에서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 미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넨데즈 형제의 사건이 최근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형제 재판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35년 만에 발견된 건데요. 오늘 메넨데즈 형제의 가족들이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9년 미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메넨데즈 형제의 부모 살인 사건. 검찰은 당시 이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해 형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형제들의 가족 20명이 LA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35년 만에 형제의 재판을 뒤엎을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했고 수십 명의 메넨데즈 형제 지지자들도 모였습니다. Hope that this 34-year nightmare will end and that we will be reunited as a family. I am here to ask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to take into account the full picture, the truth that was hidden for so long. Lyle and Eric deserve a chance to heal. I forgive my cousins. I have forgiven them forever.
because I know they were acting out of fear and desperation. This is a time for truth and justice, and the time for the path to healing. It is time for Eric and Lyle to come home. 네, 방금 메넨데즈 형제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새로운 증거물 검토와 재심 촉구를 위해 지금 법원 앞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는 바로 부모를 살해하기 8개월 전 형제 중 남동생인 에릭이 사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메넨데즈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방관 속에서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왔는데 성적 학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고 재판은 무려 5년 넘게 이어진 끝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발견된 편지엔 아버지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일은 일어나고 있고 또 매일 밤 아버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에릭이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증거물과 함께 형제들을 유죄 판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배경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The truth is, Lyle and Eric were failed by the very people who should have protected them, by their parents, by the system, by society at large. When they stood trial, the whole world was ready to believe that the boys could be raped. Was not ready, excuse me. We're all here to support the Menendez brothers. We want them to get a second chance. I believe that 35 years is time served. Second chances, reform, second chances. Everyone needs to have a shot in life.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들의 잔혹한 범행은 당시에도 세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메넨데즈 형제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방영돼 화제를 일으키면서 현재 형제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가오는 11월 26일 법원 심리가 예정됐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앞에 놓인 메넨데즈 형제가 35년 만에 새로운 결말을 맞을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를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40여 분 동안 댄스 타임을 선보여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오크스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청중 2명이 더위로 잇따라 기절하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자고 말한 뒤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So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특히 쓰러진 청중이 실려나가면서 괜찮다는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관중들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총 9곡이 연이어 흘러나왔고 39분 동안 춤을 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응급처치를 위해 실려나간 2사람을 애국자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등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고령 리스크를 공격했지만 공화당 측은 마치 7, 80년대 시절을 연상시킨 타운홀 미팅이었다면서 축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타운홀 미팅은 주민들과 정치인 또는 지역 리더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비교적 격식 없이 친근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며 지역사회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강력 성범죄로 수십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온 유명 화장품 기업 상속자의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츄라 카운티 검찰은 헐리우드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기업가인 맥스 패터사의 증손자 앤드류 류스터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하고 조기 석방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석방 신청위원회는 루스터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루스터의 조기 석방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며 공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루스터는 오는 2026년 10월 31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60세인 앤드류 루스터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대학 인근 클럽 등지에서 이른바 물뻥으로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 GHB를 이용해 젊은 여성들을 무력화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다 지난 2003년 총 86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지역 보건관리기관인 네바다 남부보건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라스베가스 스트립 호텔들의 빈대 유무를 조사한 결과 총 4개 호텔의 일부 객실에서 빈대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호텔은 벨라주오와 코스모폴리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그리고 리조트 월드 등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빈대가 발견된 곳은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으로 지난 8월 호텔 객실을 이용하던 방문객이 빈대를 발견한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해에도 위생검사를 실시해 서커스를 비롯해 시저스 팰리스, 플래닛 헐리우드, 팔라조, 트로피카나, MGM 그랜드, 사하라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견된 사실을 공개하고 방역 작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숙객들은 빈대에 물리지 않도록 호텔 체크인 시 객실 침대 시트나 가구 틈새 등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디아블로 바람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일대에 산불 발생 위험이 경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19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나파와 산호세, 버클리 등 베이 지역 9개 카운티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시속 45마일의 디아블로 강풍이 예상되며 건조한 바람으로 습도가 크게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산악지대에는 65마일의 돌풍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전력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꽃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3만여 가구에 사전 정전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산림 화재 방지국은 이번 주말 동안 캠프파이어와 바베큐, 오프로드 주행을 금지하고 주민들에게 잔디 깎기 또는 전동 공구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도에도 소노마 카운티에서 디아블로 윈드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해 7만 7천 에이커를 태웠으며 2017년 나파 카운티에서는 텁스 산불로 2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올 겨울 라니냐 현상으로 미 남부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북서부 지역은 평년 수준에 비해 추운 겨울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해양대기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라니냐가 지속될 확률이 60%에 달한다면서 이로 인해 미 남부 지역은 평소보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북서부 지역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리건과 워싱턴, 아이다호 등 북서부 지역의 경우 라니냐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Nina, even a weaker or moderate one can bring us even more snow. Everyone knows that last year, industry-wide, from east to west, it was a pretty rough year for ski areas. So we're looking forward to, this improved forecast. 한편 라니냐는 태평양 상공을 순회하는 무역풍이 강해져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특정 지역의 기온과 강수량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자사의 인기 제품 제로 슈가 음료에 라벨을 잘못 붙여 만여 개의 음료 상자가 리콜됐습니다. 코카콜라는 라벨링 오류로 40g의 설탕이 포함된 일반 레모네이드가 제로 슈거 레모네이드로 잘못 포장됐다며 해당 제품 13,152상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12온스짜리 12개가 담긴 미니메이드 제로슈가 레모네이드 상자로 코드번호 FEB1725CNA 또는 FEB1725CNB가 표시돼 있으며 인디애나와 켄터키, 오하이오 지역에서 유통됐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10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들에게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FDA는 이번 리콜을 2급 리콜로 분류하며 건강에 미칠 위험은 낮지만 당뇨병 환자 등 특정 건강 상태의 소비자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가 놀이기구를 탈 때 줄을 설 필요 없이 곧바로 탈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디즈니는 미국 내 테마파크에서 줄 없이 바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라이트닝 레인 프리미어 패스를 극히 한정된 수량으로 시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티켓은 기본 입장권에 더해 추가로 구매해야 하며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최저 $137 39센트에서 최고 $478 19센트에 판매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는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400에 해당 티켓을 판매한 뒤 내년 다시 가격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 테마파크 조사기관들은 해당 패스의 가격은 기본 입장료의 4배에 달하는 가격이라면서 디즈니가 새로 출시하는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미국 시장 상륙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미군 측도 도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미 육군협회 주최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무대 중앙엔 우리나라의 핵심 지상전력인 K9 자주포가 자리합니다. 원형을 변형한 K9A2 모델로 대다수 자주포와 달리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고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포탑을 자동화해 운용 인원도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첨단 무기가 질비한 미군 측도 관심을 갖는 성능입니다. 현재 미국 육군은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K9도 유력한 후보 장비의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이미 2차례 미 육군 사격장에서 2차례 시연을 했는데 특히 미군의 주력 정밀 유도탄인 엑스칼리버와의 호환성도 점검했습니다. The K9A2 has one of the fastest rates of fire on the market. In terms of survivability, it's one of the more survivable systems. 폴란드 등 10개국에서 사용 중인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소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시회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미래형 군사 장비들이 선보였는데 특히 첨단 감시 장비는 물론 고성능 지대지와 지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이른바 무인 전술 차량들이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육군 그중에서도 포병 전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승리 계획을 공개하고 나토 가입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을 지원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해법과 전후구상을 담은 승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의회에 출석해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승리 계획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 핵심입니다. Перший пункт – це запрошення в НАТО зараз. 그 밖에 러시아 영토로 전장 이전과 완충지대 확보, 전후 안보 구조 마련 등이 승리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계획이 지지받는다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러시아의 인력을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참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력이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해 공장과 군대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 파병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특별대대에 북한군이 포함될 것이란 보도와 국경지대에서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는 기사에 이어 극동지역에서 북한군 보병 10,000명이 훈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에 약 5,800억 원 상당의 무기, 군수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오빠를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거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죠. 그러자 명 씨가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면서 응수했습니다. 또 대화 사진이 2,000장은 된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은 윤석열 대통령 입당 전 나눈 사적 대화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러자 명태균 씨는 SNS에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피야, 즉 적과 우리 편 구별도 못하냐고 응수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도 다시 나섰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는데. 공개한 대화는 에피타이저도 안 된다며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명 씨는 일부 언론 취재에만 응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 속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 여사의 친오빠인지 인터뷰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한 듯한 자신의 과거 육성에 대해선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중 일부만 잘라 공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빠가 누구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관계가 확인됐다고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명 씨에게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정식 당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1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민주당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변 없는 선거 결과에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 모두 타격을 피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접전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10%포인트 이상 큰 차이로 야권 단일 후보를 앞서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61%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검정구 미래를 결정짓는 구청장 후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 검정구민들의 열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당 텃밭인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낙승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문자 등 이딴 여권의 악재에도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안방인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승리했고 이로써 국민의힘과 2대2 동률을 이뤘습니다. 특히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1%의 득표율로 당선하면서 야권 대표 정당의 상징성을 지켜냈습니다. 진보당의 인해 전술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민생과 지역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데 최우선으로 두고 싶습니다. 여당은 당장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텃밭을 지켜 한숨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면서 국민 뜻대로 정부 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인천과 부산에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이뤄냈다고 의미부여하며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 앞장서겠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전남 지역에 공을 들여온 조국혁신당은 기초단체장 입성엔 실패했지만 20-30%대 득표율로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가수 제시의 일행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을 폭행해 논란인 가운데 어젯밤 제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인천 부평구의 한 공장에서는 불이 나 외국인 직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경찰서에 출석한 가수 제시는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폭행당한 팬에게는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가해자와 알던 사이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실 거라서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압구정동에서 한 미성년자가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제시는 폭행을 말리다 현장을 떠났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그날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 세심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제시와 일행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장 건물 옥상에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색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금속 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외국인 직원 1명이 눈에 화상을 입었고 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에 있는 작업장 용광로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성북구에선 한 지하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나 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모니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유조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최소 1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리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밤 나이지리아 북부 타우라 지역의 카디자 대학 근처에서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던 유조차가 전복됐습니다. 뒤집힌 유조차에서는 운반 중이던 연료가 흘러나왔는데요. 연료를 퍼내기 위해 인근 주민들이 몰려든 상태에서 차량이 폭발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재난관리청은 140명 이상 숨졌다고 밝혔지만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해 연료 보조금을 철폐한 이후 연료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십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열악한 도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전시된 이곳은 이집트 대박물관인데요. 이집트 대박물관이 현지 시간 16일부터 12개 전시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 관광 명소인 기자 대피라미드에서 2km 떨어진 기자 평원에 자리 잡았는데요. 부지 면적이 48만 제곱미터로 세계 최대의 규모입니다. 박물관 건립 준비와 건설 공사에만 20년 이상 걸렸는데요. 코로나19 등 여러 이유로 개관이 계속 연기돼 아직도 공식적인 개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 역할을 물려받을 이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하면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5천여 점의 유물을 포함해 총 10만 점 이상의 이집트 고대 유물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멸종 위기종을 구한다는 목표로 1990년대부터 외국 동물원에 판다를 임대해오고 있는데요. 동물원으로부터 판다 한 쌍당 연간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의 임대료를 받아 이를 자국 내 판다 서식지 보존에 사용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멸종 위기종인 판다를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건데요.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야생 복귀에 성공한 판다보다 잡혀온 판다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인공 번식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판다까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암컷 판다에게 닷새 동안 6차례나 인공수정을 시도하는가 하면 수컷 판다에는 전기 자극을 주며 무리하게 정자를 채취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판다가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시점에는 126마리였던 동물원 판다가 지금은 700마리가 넘어서자 야생으로 풀어줄 생각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 네 발로 물가를 뛰어다닙니다. 러시아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쿼드 로빙인데요. 여우,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해 네 발로 기거나 뛰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심취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자 러시아 하원에서 이를 통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원 측은 처음에는 놀이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이 이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에선 이것이 취미일 뿐이고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과 사회 고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근처 고양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밤중 길가에 앉아있는 남성, 막대기를 들고 무언가 내리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남성 주변에서 한 고양이가 도망쳐 나옵니다. 비틀비틀 힘겹게 걸음을 옮겨보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죠. 한참을 고통에 몸부리치는 고양이에게 새끼 고양이들이 쪼르르 달려가고 남성은 이를 빤히 지켜봅니다. 지난 4일 새벽 충남 천안에서 포착된 길고양이 학대 현장입니다. 포획통을 들고 나타난 남성은 먹이로 고양이를 유인한 뒤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고양이를 학대했는데요. 원래 눈이 불편하던 고양이는 남성의 학대로 머리가 담뱃불로 지져지고 다리가 골절된 처참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공교롭게 인근 지역에서 꼬리가 잘리고 불로 태운 흔적이 있는 고양이도 발견됐는데요. 동네 주민들은 이 남성이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을 동물학대와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의 감동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동료 노우를 개사한 노랫말로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작별의 노래를 건네는 아이들.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 나에게 너란 친구가 있어 감사해. 친구야 잊지 않을게.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에 칠판 앞에 서서 노래를 듣던 아이는 결국 감동의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작별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촬영해 SNS에 올린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도 저렇게 순수할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 노래에 내가 다 울었다며 감동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문화나 관습이 있어 조심하기 마련인데요. 칠레 국가대표 출신 체조 선수가 일본 여행 중에 한 행동이 누리꾼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일본의 한 신사인데요.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싶었던 걸까요? 신사 입구에 세우는 상징물 도리를 철봉 삼아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아크로바틱 동작을 선보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 선수 일행이 신사 계단을 물구나무 선체로 내려옵니다. 칠레 세조 선수인 마리마르 페레스는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영상이 공개된 뒤 일본과 칠레의 누리꾼들은 종교시설에서 무례한 일을 했다. 일본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신을 모시는 엄숙한 장소에서 속세와 신사를 구분짓는 상징물에 장난스럽게 매달린 행동이 어리석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결국 페레스는 해당 영상을 지웠고요. 일본어로 유감을 표하는 글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며 사과 영상을 올려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발걸음을 옮기던 인도 여성.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탱크인데요. 흔적 없이 사라진 이 여성. 잠시 뒤 물탱크 위로 머리를 빼꼼 내보입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배엄은 사과를 계속 먹는 걸 보니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보이죠.
아찔한 사고에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물탱크에 뚫린 구멍이 정확하게 머리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천운이란 이런 게 아닐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